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때 아빠를 잃고 혈혈단신으로 쭉 살아왔던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하늘 아래 가족 없이 산다는 건 참 슬프고도 힘든 일이죠. 아빠의 시일이 다가오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빠를 잃고 난 뒤에 일어난 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과 운명과 악연을 넘나드는 사람과의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어릴 적 엄마는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멀리 떠나셨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려고 저를 아주 잘 키워주셨어요. 시장에서 건어물과 생선을 파시며 저를 길러주셨는데 늘 부족한 거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아빠가 사기를 당하셨어요. 전 재산과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셨는데 사기꾼이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후 충격을 심하게 받은 아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다가 6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사기꾼들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되셨으니 반드시 잡아서 복수하고 싶었는데 형사들도 찾지 못한다고 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1 때 아빠와 살던 집을 빼게 됐고 혼자 살 자취방을 마련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건 아무것도 없으니 저 혼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불쌍한 아빠를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잠이 들면 깨지 않고 영원히 잠들길 바라기도 했답니다. 학교에 나가지 않아 결석일수가 너무 많아서 퇴학 처리가 되었는데 그때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울하게 자취방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챙겨주려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시장에서 아빠 옆집에서 떡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제 소식을 알고 자취방을 찾아내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남주야, 아이고 이게 다 뭐냐?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아줌마, 방에서 밥은 안 먹고 라면만 먹었니? 라면 봉지만 산더미네. 아휴, 네 아빠 돌아가시고 줄곧 이렇게 살아온 거야? 아줌마,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저는 배고파서 라면이라도 먹네요. 참 한심하죠?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아빠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해? 너 아빠 간병 열심히 한 걸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리고 네 아빠는 너를 위해 사는 분이었어. 네가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울하게 사는 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가슴이 무너지실 거다. 저도 아빠 따라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쉬고 싶어요. 예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네 아빠가 널 위해 열심히 살던 모습을 떠올려봐. 네가 그런 생각하는 건 엄청난 불효야. 아줌마가 집 좀 치워주고 밥 해줄 테니까 잠깐 일어나서 바람 좀 쐬고 하라. 아줌마는 장사 안 하세요? 가게 접었다. 아줌마도 사정이 있어서 더는 장사 못하게 됐다. 아줌마도 사기당했어요? 아니, 아줌마 남편이 도박해서 재산을 탕진했다. 봐라, 너보다 내가 더 우울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정말요? 아줌마 죄송해요. 네가 왜 죄송하니? 자, 우리들 다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니 서로 좀 도와보자. 이 아줌마가 집을 좀 치워줄 테니까 넌 바람 좀 쐬면서 마음 좀 비우고 와라. 아줌마도 힘드실 텐데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시니 몸을 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햇빛도 쬐고 바람도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1시간이 넘게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줌마가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식사까지 다 차려두셨답니다. 냉장고에 반찬도 많이 해놨다. 남주야, 이제 라면 그만 먹고 밥 먹어가면서 지내. 아줌마가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와서 반찬 좀 해주고 갈 테니까 억지로라도 먹어라. 알겠니? 네 아줌마 고맙습니다. 으이구, 혼자서 얼마나 쓸쓸할까. 이 아줌만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사라지는데. 아 맞다, 아줌마 아들이랑 딸이 있다고 했죠.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네요.
둘 다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거든. 그전엔 내가 시장에 오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얼굴을 못 봤겠지? 나중에 꼭 뵙고 싶네요. 아줌마를 닮은 자녀분들은 엄청 예쁘고 멋있을 것 같아요. 아줌마는 그 말에 한 번씩 웃더니 밥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쌀밥에 김치와 멸치볶음, 콩자반, 나물 무침까지 아주 맛있는 한 끼를 먹었어요. 많은 조언을 해주신 아줌마는 제 손에 돈봉투를 쥐어주셨어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생활하는 데 써라. 더 도와주고 싶은데 아줌마 사정도 만만치 않아서 많이는 도와주지 못한다. 아줌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충분히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요.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내내 곁에 있어주셨잖아요. 장사할 때도 아빠한테 큰 힘이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어쨌든 넌 조카 같은 아이니까 아줌마 실망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살 생각해라. 학교는 못 다니게 됐으니 검정고시부터 준비해. 그리고 다음 계획을 세우고. 네, 한번 해볼게요. 이젠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살지 않을게요. 아줌마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게 됐고 검정고시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러 합격을 했답니다. 18살에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시내에 있는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나이가 어려서 정직원은 되지 못하고 알바 신분으로 일하게 됐죠. 2년간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모았답니다. 아줌마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봐주셨고 더 이상 손길이 필요 없다는 걸 느끼셨는지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는 발길을 끊으셨어요. 감사 인사를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려고 아줌마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고 알리더군요. 이사를 가신 것 같았죠. 달리 찾을 길이 없어서 나중에 우연히 만나면 뭐라도 꼭 대접하기로 마음만 먹었습니다. 백화점에서 10년을 더 일했더니 제 나이는 30이 되었고 모아둔 돈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장사를 해보기로 마음먹고 지하상가에 자리를 하나 임대해서 옷장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하상가에 손님이 엄청 많아서 영업실력이 좋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구도였어요. 예쁜 옷을 많이 가져다 놨더니 손님들이 줄을 서서 구경하고 옷을 사갔죠. 화요일마다 지하상가 상인들이 모두 문을 닫는 날이라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면서 일했어요. 2년 동안 옷가게 사장이자 직원으로 혼자 일하며 꾸준히 돈을 모았고 목표를 더 크게 가지기로 했어요. 브랜드 매장을 차려서 장사해보고 싶어 창업 비용을 알아보았는데 1년 정도 더 돈을 모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특이한 손님을 한 분 보게 됐어요. 제 장사하는 모습을 빤히 보더니 마음에 든다면서 명함을 한 장 주셨답니다. 아가씨 정말 장사 잘하네. 얼굴도 곱고 스타일도 좋네. 애인은 있어? 칭찬 고맙습니다. 근데 애인은 아직 없네요. 어머 정말? 그럼 내 아들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손님. 빈말 아니야. 나 진짜로 사장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 꼭 전생에 만났던 인연 같다고. 내 아들 무조건 한 번만 만나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걷어차도 상관없으니까 딱 한 번만. 네?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감사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내 아들 만나볼 거야? 그럴 거지? 알았어. 그런 줄 알고 바로 약속 잡을게. 이 지하상가 화요일마다 문 닫으니까 화요일로 잡는다. 손님은 지하상가 휴일까지 알고 있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한테 연락해서 소개팅을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남자를 만나게 됐죠. 여사님의 아들은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호감형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배려심도 많이 느껴지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괜찮은 여자가 있다고 꼭 만나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하셨죠? 아니요, 정반대예요.
기대 이상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분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제 이상형이세요. 우리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색식감을 제대로 봐주셨어요. 네? 색식감이요? 그래요. 난 처음 보는 순간 남주씨가 제 미래의 아내가 될 거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데자뷰? 꼭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을 보는 기분이라고요. 남주씨, 우리 만나봅시다. 내가 정말로 잘할게요. 그 남자는 처음 본 순간부터 불도저처럼 들이대더군요. 그런데 그 행동이 귀엽게 보였고 저도 호감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 연락하고 3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눈 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만나서 연애를 했고 많은 추억을 쌓아가며 지냈어요. 그러다 너무 성급하지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답니다. 브랜드 매장을 목표하고 있던 저에게 다른 목표이자 꿈인 결혼이 앞서버렸어요. 그동안 절 좋게 봐줬던 예비 시모도 거의 매주 저희 가게에 오셔서 많은 덕담도 해주셨고 결혼하면 걱정 없이 잘 살게끔 해줄 테니 혼자 애쓰지 말고 같이 앞을 향해 나아가자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결혼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예비 씨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이의 아버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6개월 만에 처음 시댁에 찾아가 뵙게 됐죠. 저택에 발을 딛는 순간 꿈만 같았어요.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고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기분 좋게 예비 시댁 안으로 들어가 그이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본 예비 시아버지는 절 보고 감탄사를 자아내더군요. 아이고, 정말 듣던 대로 아주 예쁜 아가씨네. 우리 아들 좋겠구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아니, 우리 집안은 정직이 최우선이야.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게 우리 철학이라고. 이젠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편하게 불러도 되지, 새아가. 네, 아버님 편하게 불러주세요.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오니까 확 밝아지는구나. 그래,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하상가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고 있어요. 오, 대단하구만. 나이도 젊은 사람이 혼자 힘으로 장사를 하고 말이야. 듣자 하니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적 이혼하시고 다른 가정을 꾸리셨대요. 이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사기를 당하셨고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 사기꾼한테 당했단 말인가? 이런 벼락 맞을 놈들. 그것들은 사기만 친 게 아니라 가정을 파탄낸 못된 놈들이구만. 그래서 그 사기꾼들은 잡았나? 아니요, 해외로 도주해서 형사들도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유, 어찌할 것. 새아가, 우리가 앞으로 너의 든든한 배경이 돼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돌아가신 부친께서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우리랑 잘 살아보자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학벌도 짧은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에게 네 부모가 되면 되잖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하늘에서 부친이 보내준 부모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면 될 걸세. 예비 시아버지 역시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고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답니다. 시부모님과 예비 남편은 모두 저를 처음 본 순간에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큰 마음을 가져주신 감사한 분들이었어요. 실컷 좋은 말씀을 듣고 주방 앞 식탁에 앉았습니다. 집안의 가사 도우미가 식사를 열심히 차리고 계셔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네요. 멸치볶음이랑 콩자반은 진짜 좋아하는데. 도우미 이모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작은 사모님, 환영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와 이모님은 눈을 마주치게 됐고 둘 다 헉하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빠의 옆가게 아줌마의 안부를 모르고 지냈는데 이렇게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반가웠어요. 아줌마, 저예요, 남주. 남주야, 이게 얼마만이니? 그동안 잘 지냈던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아줌마, 진짜 보고 싶었어요. 아줌마 댁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사를 가셨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연히 마주칠 거라 기대하면서 늘 가슴속으로 아줌마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아줌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아줌마를 향해 다가가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듣기 좋은 웃음소리를 내며 기뻐하셨어요. 우리 남주가 벌써 이만큼 커서 시집을 가게 됐다고? 참 시간 빠르네. 잘 커줘서 고맙다, 남주야. 아줌마 덕분이죠. 제가 우울하고 힘들어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이 아줌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도 알지? 내 남편이 도박꾼이어서 재산 많아먹은 거. 그때 이혼했지만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게 많아서 신용불량자가 됐어.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렵게 이 집에 사모님을 만나게 됐고 1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아, 그러셨구나. 그때 아줌마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빚은 다 갚으신 거예요? 응, 작년에 다 갚고 지금은 돈을 모으고 있지. 다행히 사모님이 많이 챙겨주셔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어. 참 좋은 분들이지. 저와 아줌마가 부둥켜 안고 대화를 나누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감동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만 보셨어요. 이윽고 아줌마가 눈물을 닦으며 두 팔을 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지금 식사들 하셔야 하는데 큰 방해를 했네. 사모님, 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이모님이랑 남주랑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정말 드라마 같네요. 역시 이모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분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잡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우리 가정 잘 돌봐주세요. 당연하죠, 사모님. 제가 부모님 덕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던 인생을 다시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는 평생토록 갚을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이제 그만 감동하고 식사해볼까요? 이모님도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죠? 아닙니다. 전 나중에 먹어야죠. 그러지 말고 어서 앉으세요. 아들, 네가 이모님 밥이랑 국 좀 떠와라. 알았어, 엄마. 시댁에 인사를 갔다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아줌마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네요. 이처럼 운명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 남편은 결혼식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그냥 시댁에서 같이 살다가 편할 때 분가해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게 어떠냐고 하셨어요. 저야 모든 분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함께 지내도 좋겠다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제 원룸을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 남편과 신혼방을 꾸미고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정신적 지주였던 아줌마를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밀린 대화를 나누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답니다. 아줌마, 우리 마당 가서 수다나 떨까요? 작은 사모님 아닙니다. 전 할 일이 남았어요. 아줌마, 작은 사모님이라뇨. 편하게 남주라고 불러주세요. 이젠 이 집안 식구니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죠. 작은 사모님,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주시고 사적인 시간을 갖는 건 조금 자제해 주세요. 아줌마, 왜 그러세요? 왜긴요. 저는 가사도우미고 사모님은 이 집안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 예의를 갖춰야죠. 아줌마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시부모님이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불편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일러봤지만 끝까지 작은 사모님 하면서 높임말을 쓰셨답니다. 또 대화를 시도하면 사적인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해서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세월이 변했으니 사람도 변하는 거라 생각하고 아줌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언젠가 저를 조카처럼 대해줄 날이 오리라 믿고 서두르지 않았답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은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는 바로 알려주지 않으셨고 수입과 공장을 운영한다고만 하셨어요. 제가 옷가게를 그만두면 같이 일하자고 하셨는데 그때 일하는 곳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감추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옷가게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서 만기까지 장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지하상가에서 퇴근하며 옷을 한 벌 챙겼어요. 도우미 아줌마께 선물로 드리려고 예쁘고 질 좋은 옷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식구들이 지방 출장 간다고 해서 저희 둘만 있어요. 여기 선물이에요, 아줌마. 고맙습니다만 이런 건 받으면 안 돼요. 아줌마, 제가 남인가요? 아줌마는 저를 살게끔 도와주신 분이에요. 정신적 지주라고요. 그동안 못 뵙긴 하지만 항상 아줌마를 동경하고 존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둘만 있을 때라도 편하게 이름 불러주세요. 아줌마는 한숨을 길게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러자. 남주야,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지? 미안하다. 그런데 사장, 사모, 부모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걸 중요시하는 분들이야. 처음 만났을 때는 반가워서 나도 반말하고 그랬지만 다시는 그런 모습 보여선 안 돼. 저희 시부모님이 그런 눈치를 주신단 말이에요? 전혀 아닌 것 같던데? 내가 예의를 지키려는 것도 있고. 아무튼 둘이 있을 땐 편하게 말 놓으마. 선물 고맙다. 잘 입을게. 아줌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챙겼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들지. 누가 해준 선물인데. 저기 남주야, 나 잠시 외출 좀 해도 되겠니? 중요하게 가볼 데가 있어서. 네, 다녀오세요. 어차피 식구들은 내일이나 오시니까 천천히 일 보시고 오세요. 고맙다. 대신 우리만의 비밀로 좀 해줘.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아줌마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 맘이 편해서 그래. 10년간 날 먹고 살게 해준 분들이니 괜히 밉보이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아. 아줌마는 시댁에서 붙박이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많은 도움을 받아 일하는 시간에 눈밖에 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비밀로 하고 외출을 다녀오라고 하였죠. 저는 심심하기도 하고 집안 청소나 해볼까 하고 청소기를 돌렸어요. 거실 주방을 지나 시부모님의 안방까지 청소하게 됐는데 침대 옆에 금고가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가서 금고의 버튼을 눌러보니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부잣집은 금고도 집안에 있구나 하며 신기해하며 마저 청소를 마쳤죠. 다시 아줌마가 돌아오셨을 때 금고에 대해 질문을 해봤어요. 아줌마, 청소하다 보니까 안방에 금고가 있던데요? 와, 저는 저렇게 큰 금고가 집안에 있는 게 엄청 신기해요. 청소를 했다고? 남주야, 다음부턴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사모님은 나 외에 아무도 안방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셔. 금고도 잊어버려. 괜히 사장님, 사모님 앞에서 이야기 꺼내지 말고, 알겠니? 아, 제가 실수한 건가요? 죄송해요, 아줌마. 됐으니 그만 방에 가서 쉬어라. 아줌마, 그 손에 든 건 뭐예요? 무슨 서류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좀 확인하느라 서류를 떼온 거야. 네, 알겠어요. 그럼 전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아줌마는 보면 볼수록 옛날 모습과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차갑기도 하고 무슨 비밀을 간직한 사람 같았어요. 아무래도 전처럼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죠. 출장에서 돌아온 시부모님과 남편은 일 처리가 잘 됐다며 웃는 얼굴로 오셨습니다. 새아가, 우리 없는 동안 별일 없었지? 네, 어머님. 저는 옷가게에서 똑같이 지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 도우미 이모가 수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진 않았어? 당연히 아니죠. 하루 종일 살림만 하시는데 수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너 이모님이랑 과거에 인연이 있는 건 안다만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리가 이모님 사정이 딱해서 우리 집에 두고 있는데 뒤로 구린 짓을 몇 번 했었다. 아줌마가요? 무슨 짓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방에 우리 금고가 있거든. 거기에 금두꺼비가 사라졌는데 이모님이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서 경찰까지 부를 뻔했다. 내 남편이 그냥 잃어버린 걸로 하자고 해서 신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의심 가는 게 많은 사람이야. 아줌마가 그런 짓을 할 분은 절대 아닌데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사고치는 법이지. 아무튼 너무 가까이 하지 마. 옛날에 인연이 있다고 해도 말이야. 시모의 말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의 도박비 때문에 힘들었을 아줌마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복잡한 감정이 들었고 아줌마가 저에게 거리를 두고 있으니 저 또한 그걸 부정하지 않고 똑같이 예의를 지켜가면서 지냈어요. 몇 주 동안 시댁에서 출퇴근하며 옷장사를 지냈는데 어느 날 아줌마가 저를 따로 불러서 묻고 싶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시댁을 나와서 작고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남주야, 집에서 지낼만 하니? 네, 아줌마. 당연히 지낼만 하죠. 다들 좋은 분들이니 제가 불편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사모님이랑 많이 친해졌겠네?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너 안방에 금고 비밀번호 아니? 네? 뭐라고요? 아줌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서 뭐하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꼭 알아내야 할 게 있어서 묻는 거야. 그 안에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그걸 내가 꼭 봐야 할 것 같아서. 아줌마, 저한테 선을 긋고 지내시더니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대답 드릴게요. 금고 비밀번호 알 리도 없고 안다고 해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 모른다는 거네. 그럼 너희 시부모님이 무슨 사업하는지 아니? 내가 10년 동안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진짜 하는 일을 잘 몰라서 말이야. 그냥 단순히 사업가라는 것만 알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 아줌마도 모르세요? 저도 잘 몰라요. 수입을 하고 공장에서 제조 일을 한다는 것만 들었어요. 어떤 제품을 제작해서 장사꾼들한테 유통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 더 자세히는 모르고? 네. 저한테도 옷가게 정리하면 그때 정식으로 보여주고 일을 가르쳐준다고 하셨어요. 그렇구나. 알겠다. 너도 아는 것이 없으니 내가 더 물어봐도 소용없겠구나. 아줌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알아보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금고 비밀번호를 알면 뭘 훔치시려는 거예요? 뭐?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절대 아니다. 어머님께 들었어요. 과거에 금두꺼비가 금고에서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고요. 제가 그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너무 수상하니 대놓고 말하고 뭘 하려는지 대답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러더냐?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그 금두꺼비 네 남편이 훔친 거야. 내가 가지고 가는 걸 봤는데 고자질하지 않은 거라고. 제 남편이요? 아줌마,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다, 정말이야. 내 말을 믿어. 사실 요즘 내가 뭔가를 알게 됐어. 주인집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작은 사장님까지 뭔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장 운영하는 거랑 수입 제품 유통하는 게 뭐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튼 내가 요즘 뭔가를 알아냈는데 정말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아. 그건 확실하다. 아줌마,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남주 너에게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확실한 걸 찾으면 그때 일러주마.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아줌마, 다음 주에 시부모님 공장에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제가 두 눈으로 합법적인 일인지 볼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만약 괜한 의심을 하신 거면 아줌마한테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
실망을 하든 말든 뭘 하는지 보고 알려줘라. 아줌마와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 뒤 시부모님과 남편을 따라 시댁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방문했어요. 의류 제조를 하는 평범한 공장이었죠. 어머님, 예상은 했어요. 옷장사를 하는 저에게 관심을 주셨을 때 의류 쪽으로 일하시는 걸 예상했죠. 역시 우리 며느리 눈치가 빠르다니까. 그럼 네가 이 공장에서 나오는 옷을 유통하는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물론 우리가 잘 가르쳐 줄 테니 처음부터 겁먹을 건 없다. 그럼요. 옷에 관한 일이라면 무조건 재밌어요. 가게 계약이 끝나면 바로 일 배울게요. 어머님. 시댁 사업은 옷을 만들어 유통하고 일부 수입해서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단조롭고 정직한 일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도우미 아줌마한테 말해줬습니다. 정말 옷만 만드는 공장이었니? 다른 건 안 만들어? 네, 옷 공장인데 뭘 만들겠어요. 아줌마, 이제 괜한 의심은 그만 접어두세요. 미안하다. 내가 요즘 망상에 빠진 모양이야.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지. 내 밥벌이는 지켜야지. 아무튼 미안하다. 너에게 괜히 이상한 말을 떠든 것 같구나. 아줌마는 그렇게 의심을 거두고 말없는 가정부로 돌아와서 조용히 살림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마다 어딜 다녀오시더라고요. 모두 주무실 때 알바라도 하고 오시는 건가 싶어서 자정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줌마를 불렀어요. 아줌마, 어머 깜짝이야. 아이 놀랐잖니. 남주야 안 자고 뭐하니? 아줌마는 뭐 하세요? 늦은 시간에 어딜 다녀오시는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다. 무슨 볼 일이요? 너 지금 날 감시하는 거니? 사모님이 시키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그냥 호기심에 묻는 거예요. 아줌마가 요즘 많이 이상했잖아요. 내가 아주 큰 비밀을 캐고 있다. 아주 놀랄만한 일이지. 나중에 말해주마. 제가 보기엔 아줌마가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는 것 같은데요. 날 어떻게 생각해도 좋다. 근데 충고 하나 할게. 네가 혈혈단신이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사장님 식구들이 관심과 애정을 주니까 홀딱 넘어갔는데 너무 믿지 마라. 너 같은 애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마음을 다 주거든. 아줌마, 진짜 말씀 함부로 하시네요? 조언이랍시고 저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내 말을 조금이라도 새겨들으면 좋겠다. 아줌마는 제 기분을 팍 상하게 하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제 지하상가 가게의 계약이 열흘 남겨두게 됐고 곧 시댁 사업에 동참할 계획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수입 일 때문에 중국에 가시게 됐는데 가족 모두가 같이 여행 겸 일을 하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아가, 모레 중국에 가자. 비즈니스도 좀 배우고 여행도 하고 오자. 어머님, 저 여권이 없는데요. 뭐야? 아직 여권도 없어? 우물한 개구리였구만. 그럼 이번 여행은 우리 셋이 가야겠네. 새아가, 우린 해외에 자주 나가니까 여권 발급부터 받아라. 그리고 옷가게도 곧 정리되는 거지? 네, 어머님. 계약 연장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거절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댁 사업에 작은 힘을 보태볼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린 아주 좋다. 그럼 며칠만 기다려라. 중국 다녀와서 제대로 사업 배워보자고. 제가 여권이 없어서 이번 여행 겸 출장은 빠지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공항 가는 택시를 타러 갈 때 배웅해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우미 아줌마가 외출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가게를 다녀와서 피곤해서 단잠을 잃었는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깼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는데 안방 안에서 나는 소리더군요. 문을 열자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도우미 아줌마가 금고를 열고 큰 가방에 현찰을 넣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돈을 훔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남주야, 신고하지 마라. 이 돈가방 네 거야. 받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다 말해줄게. 네가 오기 전부터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이제 다 밝혀졌다. 네 시댁 식구들은 사업가가 아니야. 또 무슨 의심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주야, 그동안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흥신소를 다녔다. 네 시부모는 사기꾼이야. 아줌마! 자, 이건 내가 변호사한테 받아온 서류다. 10수년 전 네 아버지한테 사기친 사기꾼들이 명단이야. 저는 서류를 받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잖아요. 가명이지. 그리고 이거 봐라. 네 시부모의 가짜 신분증이다. 여기 금고에 가짜 신분증이 널렸다고. 그중 네 아버지한테 사기칠 때 쓴 이름이 여기 있다. 아줌마가 건네준 신분증과 아빠한테 사기친 사기꾼들 이름을 보니 일치하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정말 맞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시부모님이 사기꾼이라니.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우리 아빠한테 사기를 쳤다는 건 더더욱 믿기 어려워요. 남주야,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했다. 여기 식구들이 친절하게 아주 잘 대해줘서 10년이 넘도록 가사도우미로 일했지. 네 아빠한테 사기친 사기꾼들을 찾으려고 몇 년 전에 흥신소에 의뢰했었는데 최근 흔적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 그게 저희 시부모님이라고요? 응, 맞아. 나도 놀랐다.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거면 입 열지 마라. 나도 너랑 같은 반응이었으니까.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네 아버지한테 사기쳤던 부부의 몽타주를 봤는데 똑같아. 사장님, 사모님이 한 짓이 맞아. 그리고 의류공장은 껍데기야. 그 안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고 있어. 수출해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수입하는 물건은 짝퉁 명품이다. 컨테이너에 몰래 숨겨서 배로 운반하고 있지. 이건 역시 흥신소장과 함께 확인했다. 믿을 수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사기꾼이고 저희 아빠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남주야, 이 집 식구들이 착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아니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 내가 보고 확인한 증거가 넘치도록 많아. 아줌마, 그게 사실이라면 왜 돈가방을 챙기는 거죠? 이 돈 네 아빠가 사기당한 금액이다. 네가 받아가라. 나중에 경찰이 오면 압수가 되고 돌려받지 못하니 지금 네가 챙겨놔라. 아니, 잠깐만요. 도둑질한 돈을 보상으로 받으라고요? 아줌마, 앉아서 서류라는 것들 다 꺼내서 보여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판단해 볼게요. 그러자 아줌마는 뭉텅이로 있던 서류를 꺼내서 건네줬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한 장 한 장 읽어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은 가짜 신분으로 여러 사기를 쳤고 그중 하나가 저희 아빠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시부모님이 저희 아빠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라면 어떻게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죠? 세상에, 이런 불효가 또 어딨어요? 아빠한테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나 또한 10년 넘게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살아왔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 집 식구들은 너의 원수들이야. 아, 미치겠네. 저 잠깐 바람 좀 쐬야겠어요. 숨이 막혀서 쓰러질 것 같아요. 발코니에 나가 찬바람을 쏘이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 아빠를 돌아가시게 한 사기꾼들의 며느리이자 아내가 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아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기꾼들의 집에서 한 식구로 살다니 내가 이 정도로 멍청한 줄은 몰랐어. 아빠, 미안해. 남주야, 네 탓 아니야. 넌 그냥 장사 잘하고 능력 있어서 사기꾼들이 공범으로 키우려고 데려온 거야. 아무것도 몰랐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돼. 아줌마를 믿어라. 아줌마, 그럼 이것들 우리 아빠를 돌아가시게 한 사기꾼들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네 아빠한테 사기친 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것들은 해외를 도피한 적도 없고 쭉 한국에 있었어.
그래서 공소시효는 다 지나가서 그때의 죄를 물을 순 없다. 하지만 지금 불법 담배 공장을 돌리고 있고 짝퉁을 수입해서 정품으로 둔갑해 팔고 있어. 아주 중대한 범죄다. 형사들이 영장 나오면 바로 현장 급습할 거야. 아줌마, 그럼 다들 감옥은 가는 거죠? 아마도. 아무튼 시간이 없다. 이 집에도 형사들이 올 테니 미리 돈을 빼돌리자. 네 아빠의 돈이야. 자, 받아. 아니요, 이걸 받을 순 없어요. 어차피 이 돈도 누군가에게 사기친 돈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받아. 어차피 환수될 거라고. 아줌마, 그 돈이랑 금고에 있는 모든 걸 경찰에게 넘겨줘요. 그렇게 해요. 넌 어찌 네 아빠랑 똑같니?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가 돈가방을 거부하고 경찰이 와서 다 환수해 가는 게 좋겠다고 아줌마를 설득했습니다. 이튿날 경찰들이 공장을 급습했다고 해서 아줌마와 가봤는데 진짜 안 보이는 공장에서 담배를 만들고 있더군요. 엄청난 양이 쌓여 있는 걸 보고 경악했답니다. 그리고 공장의 한쪽 큰 창고 문이 열리자 명품 가방과 옷, 가방이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만든 A급 짝퉁이었는데 정품으로 둔갑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증거가 입수되어 시댁 식구들은 중국에서 돌아오면 바로 구속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아줌마는 시부모와 남편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날 형사들과 같이 인천공항으로 가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공항 안으로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세 사람이 보였어요. 형사들이 등장해 시부모와 남편의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일러두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꽥 지르며 뭐하는 짓이냐고 하더군요. 이것들이 뭐하는 짓이야? 당신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야? 우린 죄 없어! 저는 시부모 앞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 16년 전에 시장에서 사기친 김병수라는 사람 알아요? 새아가, 이게 지금 다 뭐하는 짓이냐? 경찰을 누가 부른 거야? 설마 너는 아니지? 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이 사기꾼 양아치 범죄자 놈들아. 우리 아빠 김병수한테 사기친 거 기억하냐고 물었어. 에이, 저 가사놈이 옆편네였네. 우리 뒤를 캐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우릴 신고한 거지? 시부모는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만 중요했습니다. 저는 분노의 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에게 한 대씩 날려주고 똑바로 대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제 아빠의 성함을 다시 말씀드리고 사기친 게 맞냐고 물었어요. 김병수? 야, 우리가 16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 몰라.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당신들이 사기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왜 모를 수가 있냐고! 니들이 우리 아빠한테 사기친 놈들은 날벼락을 맞아야 한다며. 그게 바로 니들이야, 이 사기꾼들아. 이거 재수 온 붙었구만. 내가 피해자 자식을 며느리로 데리고 온 모양이야. 장사 좀 하는 것 같아서 키워보려고 했더니 왼수 자식을 데리고 온 모양이야. 그리고 저 가사도우미 옆에 내도 우리랑 왼수진 인간이나 보네. 그것도 모르고 도우미를 10년이나 데리고 살았다니. 예전에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네. 괜히 받아줬어. 아우, 분해. 저는 다시 시부모의 뺨을 갈겼습니다. 아빠의 존재를 물었죠.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기억도 안 난다고. 사기를 하도 치고 다녀서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름도 얼굴도 가물가물하답니다. 우리 아빠는 당신들한테 사기당하고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앓다가 돌아가셨어. 이 기집애가 어디서 큰 소리야? 야, 멍청하게 당한 게 잘못이지 우리가 뭔 죄를 졌다고 그러냐? 그리고 뇌졸중으로 돼진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인데? 이런 인간들과 한 식구가 되려고 했다니.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우리 아빠는 하늘에서 지금 원통하고 계실 텐데 딸이라는 것은 이놈들 자식이랑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살았으니 앞으로 아빠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살아? 야, 우린 네 아빠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난다고 몇 번을 말하냐?
아무튼 너랑 도우미 옆에 내가 우릴 꼰질렀다 이거지? 그래, 좋아. 니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벌일지 기대해라. 너희들을 지구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한테 한 짓 100배로 돌려줄 테니까. 그 순간 아줌마가 시모 따귀를 흠씬 갈겼습니다. 시모의 뺨도 갈기고 남편의 뺨도 거세게 날렸죠. 사기꾼들은 이마에 사기꾼이라고 써놔야 해. 안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원수의 집에서 도우미로 살다니 내가 미쳤지. 받아준다니까 좋아서 들어간 내가 등신이었어. 아줌마가 싸대기를 실컷 후려갈기자 형사들이 몸으로 막더군요. 그래서 아줌마와 저는 빈 곳을 향해 주먹을 뻗어 마저 시댁 인간들을 혼내줬습니다. 다른 형사들이 저희 둘을 막아내서 혼내주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났답니다. 시댁 세 사람은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짝퉁을 만들어 판 죄로 모든 걸 압수당했고 부당 수익까지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금고 안에 있던 돈과 계좌도 정지가 됐죠. 재판을 받고 세 사람 모두 사기, 담배사업법 위반,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 등등 다양한 죄목으로 징역을 가게 됐습니다. 또 탈세까지 밝혀져서 있는 재산을 모두 압수당하게 되면서 끝이 났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아줌마한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줌마, 감사해요. 그리고 믿지 않아서 죄송했고요. 남주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사기꾼을 어떻게 알아보겠냐? 난 무려 10년 동안 착한 사람들인 줄 알고 가사도우미로 일했다고. 그 사람들이 인연인 줄 알았는데 완전 악연의 원수였다니 정말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아무튼 아줌마 덕분에 아빠의 한을 풀어드렸네요. 아빠가 하늘에서 아줌마한테 많이 고마워할 거예요. 이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하상가에서 계속 장사해야죠. 그리고 아무 원룸이나 구하면 되고요. 아줌마는요? 난 아들 집에 가서 잠시 지내려고. 우리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가서 거기 가려고. 와, 좋으시겠어요. 그럼 이참에 오랫동안 아드님이랑 같이 지내세요. 아이고, 싫다. 그 녀석이 장가 좀 갔으면 좋겠다.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일이 바쁜 건지 도대체가 여자 만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럼 제가 소개팅이라도 해드릴까요? 옷가게 아가씨들 많은데. 그러지 말고 네가 만나보면 어떻겠냐? 저요? 아이, 왜 그러세요? 왜? 내 아들이 별로일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전 한번 다녀왔잖아요. 사기를 당했어도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어떻게 총각을 만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난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러지 말고 내 아들 집에 한번 같이 가보자. 얼굴이나 보고 가. 그럼 그럴까요? 저는 아줌마를 모셔다 드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아줌마의 아들의 집에 가게 됐어요. 집에서 일하느라 아줌마와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노트북을 실컷 두드리고 있더군요. 아들, 엄마 왔다. 엄마, 언제 왔어? 잠깐만, 이거 다 하고 나갈게. 저는 맨날 일을 손에서 놓지를 않아. 남주야, 내 아들은 재수학원 선생님이다. 지금도 수업 준비하느라 바쁜 거야. 아, 정말요? 와, 아줌마 아들 엄청 똑똑하구나. 나도 알고 보면 똑똑해? 네네, 유전이라 똑똑한 거겠죠. 이윽고 아줌마 아들이 거실에 나왔고 어색하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아줌마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소개팅을 시작하더군요. 남주야, 현민아, 둘이 만나봐라. 내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사귀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아이, 엄마, 어디서 이런 미인을 데리고 왔어? 아이, 엄마가 오늘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네. 거봐라, 내 아들이 널 좋아할 거랬지? 자, 그럼 난 작은 방 가서 낮잠 좀 잘 테니 둘이 소개팅도 하고 밥도 먹고 해라. 아줌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얼떨결에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아줌마 아들은 밝고 쾌활하며 순박한 면도 있었어요. 저에겐 과분한 남자였죠.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제 시어머니는 바로 아줌마입니다. 아줌마의 아들과 결혼해서 셋이 같이 살고 있답니다. 슬아의 딸 둘을 낳았고 여전히 옷가게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재수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벌며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세상에 운명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악연인 원수도 언젠간 만나게 되는 것 같고요. 저의 첫 번째 결혼 생활과 원수를 때려잡은 사건과 아빠가 돌아가시고 절 돌봐준 아줌마와의 특별한 인연과 운명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